차 이거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거야 이거? 에코? 야 기가 막히네 이거. 좋아서. 오늘도 오늘 2명. 일단 2명으로 시작합니다. 윤태권 더모아 정신분석실장, 한국의 유튜브 이슈 전파사 김지현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윤희용 대표는 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저희가 라이브인 걸로 보여드리려고 괜찮아요. 가끔 이렇게 늦으시는 거. 뭐 혼자 출연하시는 분들 늦으셔도 제가 뭐 혼자 할 수 있어요. 한 20분. 뭐 거뜬하죠. 거뜬하죠. 뭐 혼자 뭐 떠들려면 떠듭니다. 예, 뭐 뒷감당은 정 PD가 하겠지 뭐. 예. 어쨌든 저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원래 오늘 여론조사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윤희용 대표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대통령의 이 SNS. 원래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SNS를 즐겨하긴 하지만 이게 유럽 순방 중에 하는 건 쉽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순방 너무 바쁘고 시차도 안 맞고 힘들고 일정도 많은데 이게 로마에서 피렌체 가는 길이라고 했나요? 예. 네. 가는 길에 이제 막 SNS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저 일정상. 근데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이제 그릇론 이 여당과 야당은 달라야 된다. 근데 사실은 글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 이거. 뭐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면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이거 막스 베버든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게 해석 투쟁에 걸린 게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원론적으로 그냥 맞는 얘기 한 거냐 아니면 정 대표 들으라고 한 거냐 요거잖아요.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원론적인 맞는 얘기 국가 지도자로서 옳은 얘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 대표 콕 집어서 들으라고 한 겁니까? 당원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 같아요. 당원들. 당원들? 그럼요. 정 대표 말고 당원들. 강성 당원들? 아니, 전체 당원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이냐. 오. 정 대표한테는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말할 만큼. 공항에 안 부르면서 이제 의사표는 끝났다.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대한 대표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면은 예. 충분히 따로 할 수 있겠죠. 예. 뭐 정무수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예. 뭐 다른 뭐 비공개로 할 수도 예. 있는데 이건 공개리에 답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이건 그렇죠. 투표 잘하라고. 네. 전당대회 때 잘 네. 찍어라. 그렇죠. 여당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요거. 그러니까 왜 지방선거 전에 또 대통령이 뭐 가장 한 자들한테 지배받지 않으려면 투표 잘해야 된다. 예. 그것도 국민들 보라고 지지자들 보라고 한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야, 우리 김 사장님은요? 대통령이 상당히 집요한 성격이거든요. 성실하고 꼼꼼하고 집요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윤 실장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한테 한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죠.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3번째잖아요. 취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고 2번째는 순방 그 환송 행사에 여당 대표가 안 나온 적이 없었는데 예.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유가 그게 무슨 중동 상황, 무슨 네. 중앙선거인 사태 이것 때문에 안 나오라고 한 건 아니죠. 예. 그거였으면 정청래 대표가 왜 전북의 고창 선운사에 갔겠습니까? 그럼 여의도에서 일해야지. 네, 근데 그 이후에 정청래 대표의 반응을 보니까 못 예.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거죠. 그리고 그 대통령의 메시지 첫 문장이 여당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이 더불어 여자의 사전적 한자 풀이까지 해가면서 네, 왜 네. 이 얘기를 했느냐. 예. 여당이 지금까지 여당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당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여당의 사전적 의미는 더불어 함께하는 무리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당이 여당 역할 뭔지 몰라? 그럼 내가 수준에 맞춰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 왜 한간에 집권 여당이라고 안 하고 집권 야당이라는 소리가 나온 줄 알아? 여당이 여당 노릇을 못해서 그래. 그러려면 나 임기 이 2년 차 후반 임기 중반은 나 이 여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당대표랑 함께 일을 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 그 여당 대표는 부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홀몸이 아니거든요. 혼자 결정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어야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 있을 거고 있을겠죠. 대의원들 당원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나의 대통령인 나의 뜻은 정청래 어. 대표는 아니다. 예. 당신들도 명확한 거다. 마음을 고쳐 먹어라. 예.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그렇죠. 계속 발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 대표가 진짜 뭐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못 들은 척하는 거지. 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김기현 대표 될 때도 비슷한 느낌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나경원 뭐 나오면 안 된다. 어허. 안철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의 그때 대한민국 그런 정치 거. 역사 최고의 정말. 그런 거 하고 이제 겹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정 대표 플러스 제가 생각할 때는 정 대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아니면 이제 일부러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권의 인사들 당원들한테 한 이야기고 근데 이제 정 대표가 못 들은 척하고 뭐 이제 딴 이야기 이제 하는 과정에서 제가 며칠 전에 눈에 확 들어온 건 저기였거든요. 뭐야?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 예. 왠지 한번 해보자는 느낌. 그러니까 그게 딱 저는 이게 네. 들어왔어요. 딴 건 다 뭐 대통령 훌륭하시고 우리가 강원도에서도 이기고 그건 예. 뭐 약간 못 들은 척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예. 그 보안수 사건 완전 폐지라는 거는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 때 뭐 정성호 장관도 말했고 나도 뭐 검찰이 참 문제가 많지만 현실적인 이런 게 있다. 예. 하지만 당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알아서 음. 잘 수렴해가지고 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보안 수사권 아.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내 의견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빡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정 대표가 딴 이야기는 이게 제껴놓고 이렇게 살을 빼고 뼈만 남겨서 보자면은 이 강성 지지층이랄까 이걸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것은 또 뭐 검찰 개혁, 예. 뭐 완전한 내란 종식, 뭐 이런 뭐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저는 좀 강하게 버티겠다는 걸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 이제 여당은 뭐고 뭐 책임 정치고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결국 이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딱그 무수히 박으면서 나는 대통령님 뜻과는 다르게 이거 관철시킬 거고 그게 강성당은 원하는 거고 나는 이걸 가지고 전당대 갑니다를 공식화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예. 그러니까 나의 생각은 이렇지만 바뀐 게 없지만 이제 국회에서 여당에서 잘 알아서 하길 바란다 하니까 그게 의중을 헤아려 보면 예. 그러니까 여당이 숙고해서 가급적 나의 생각은 이러니 이렇게 맞춰주길 바란다는 뜻이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놓고 얘기한 거다 대통령 본인 그때에도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당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역시 대통령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아예 그 며칠 뒤에 전북에 갔다 오더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9글자를 아예 그냥 딱 한 거예요. 박아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되게 여러 기시감이 드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때 전당대회 이 이야기도 했었고 또 그 대선 때도 윤석열 쭉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갑자기 여가부 폐지 네. 이런 거 올린 적 있었잖아요. 네. 한번 그 다른 싸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였던 거죠. 이것도 이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하면은 정 대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은 여기엔 따라온다. 예. 그러니까 아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내걸고 있는 걸 보면요. 왜 지금 보안수사권 얘기하고 1인 1표제 확대 다시 얘기하고 이게 정 대표에게 유리한 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할 뜻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부각시키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전선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몸은 이탈리아에 가 있지만 예.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 로마에서 피렌체 가는 길 풍경이 얼마나 좋은데 예. 그 좋아요? 풍경에 집중. 좋을 것 같아. 굉장히 안 예뻐요. 가봤어. 좋고 아마 기차로 갔다면 양쪽에 그냥 그 토스카나 지방의 풍경이 쫙 펼쳐졌을 텐데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아 그러게 거기 토스카나 나 진짜 한번 대통령 가보고 머릿속에 싶긴 해. 계속 지금 민주당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자 말씀드리는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고 윤희용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클럽이니까 깨달음을 얻고 오셨으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대통령이 순방 가면요. 예. 저도 이제 좀 따라가 봤지만 기자로 좋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2박 4일 이런 건 꽤 많이 바빠요. 네, 그렇게 그럴 것 같아. 근데 이런 다자 회담으로 엮어가지고 멀리 가는 거는 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평소에 하던 뭐 보고나 회의도 네. 안 해도 되고 이동 시간이 쭉 있는 거잖아요. 이동 시간에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갔을 때 뭐 많이 수고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볼게요. 사실은 요새 여당을 보면 정말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데 해석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왜 이 타이밍에 저 말을 누구 들어간 거지 이런 거.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 원래 풀 워딩이 뭐죠? 국민은 영원하고 민심은 영원하고 했나? 국민은 영원하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네. 짧다. 사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진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5년하고 가는 거니까 맞는 말인데 왜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에 이 얘기를 했을까? 누구 들으라고 한 것인가? 요런 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회하자면 아주 선해. 그 여당의 책임성, 예. 정파성을 뛰어넘는 책임성을 강조한 걸로 선회하자면 하는데 예. 아니, 저는 원래 이런 거 싫어하긴 하지만은 뭐 이분의 이제 무의식이랄까 이런 게 왜 튀어나왔냐. 그러니까 나중에 보도가 나오고 하는 게 정 대표가 이 똑같은 발언을 윤석열 정부 때도 했고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야당 정치인으로서 한 거고 지금 이제 여당 정치인으로 이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대통령이 말하면은 되게 겸허한 표현이 되는데 이 뭔가 갈등을 빚고 있는 딴 사람이 말하면은 좀 그렇죠. 대통령이 하면 정권은 짧습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좋은 뜻이고 박수 받고 이런 건데. 근데 이게 보니까 김 사장님 요거 이거 진짜 청와대에서 난리 났어요. 동아일보랑 한겨레 보도 보니까 난리 났다는데 이거 뭐 대통령 뭐 무슨 뭐 협박 아니냐, 뭐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 여당의 정권을 흔들고 있다 이런 불만이 나왔다면서. 당 쪼개자는 거냐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론은 관찰자고 제3자잖아요. 근데 언론이 봤을 때도 야 이거 해보자는 거구나.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한테 해보자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더 격앙돼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 용례를 봐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작년 이제 전당대회 때도 그런 얘기를 SNS에 썼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명심은 이른바 대통령의 마음은 명심은 당시 이제 박찬대 후보에게 있다 이런 얘기가 돌았을 때도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때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의원을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 의원과 당원이 싸우면 당원이 승리한다 이러면서 이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할 때 혹은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도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 발언 이미 끝났어요.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발언한 뒤에 정청래 대표가 다시 한 말씀 더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작심하고 했던지 아니면 이제 순간의 감정이 이제 욱하고 올라와서 했던지. 하지만 정청래 대표 구력이 만만치 않잖아요. 저는 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맘먹고 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청래 대표 이제 연임 도전할 거예요, 그죠? 윤 네. 대표 보기에도 그렇죠. 지금 이제 너무 코너로 몰았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는 한 정치인으로서 네. 출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여져요. 안 나가면 그냥 죽는 거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이 정권으로부터는 완전히 찍힌 인물로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어쨌든 젊은 정치인이잖아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긴 네. 워낙 네, 정치를 이제 계속 해야 어린 나이에 되는 배치가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의 어쨌든 이제 지분 내지는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당선 여부를 떠나서 일정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은 이번 이제 대결이 전당대회를 놓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 다음 이제 대선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예. 대권 구도까지 이것이 이제 쭉 여권 내부에서 갈라지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최종전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당대회를 끝으로 얘기하잖아요. 다음 이제 대권까지 흐름에서 연장선에서 지금 의미 있게 전당대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최종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나가서 지금 이른바 이제 비명 이제 반명? 또는 그런 흐름들을 일정 부분 키핑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거네. 여기서 안 나갑니다. 그러면은 지분 0%인데 네. 나가서 내가 만약 졌어. 그래도 한 35% 득표하면 내 지분 35. 요거는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저 대선 후보 경선 앞두고 그것이 이제 그런 식의 정청래 계산. 대표가 대권 주자로서 개인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겠고 또 그 진영 진영에. 내에서 이제 한쪽 개파 세력에 대한 지지층들 여권층의 어쨌든 호응도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측 타임. 저 우리 매주 할 거예요, 이제. 2달 남았잖아요, 전당대회.
정 대표 연임 가능성 퍼센트로 지금 도전한다. 그리고- 도전하면 아니 전 뭐 늘 그렇지만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아니, 방송 끝나면 다 말해주면서 아니, 코 마이크 있으면 모르는데. 아니 제 급발진에서 조금 크게 이야기하자면요. 되게 안 좋게 보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이 대통령 뭐 친명 친청이 이게 화합을 하는 건데 화합하면 좋은 건데 예. 이런 거죠. 아까 말했던 이제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 공소 취소 다 하자. 다 하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분모는 무엇이냐? 예.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죠. 역시 검찰이 나쁜 놈. 어. 이거 내란의 완전 종식이다. 예. 라는 식으로 간다면은 예. 되게 이게 정권 여당 차원에서 안 좋을 거예요. 그럼 쉽게 말 공통부모가 검찰이 나쁜 사람이고 양쪽이 원하는 거 하나씩 다 그렇죠. 제일 원하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예. 가면은 차라리 싸우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제 청와대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좀 새 대결에서는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아마 전당대회까지 뭐 이른바 이제 친명계에서 이제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힘으로 누르는 제스처를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궁금한 게 김 사장님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정청래 아웃 김민성 인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의중이 좀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가 다 김민석 총리를 차기 당대표로 원하고 있구나. 정청래 대표는 아니구나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버틴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믿는 구석이 네. 지금 당원이나 의원들 중에서 소위 말해 친청계라고 부르는 세력이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권리당원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당원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예. 여권의 이른바 빅 스피커들, 오피니언 리더들, 예를 들면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이제 유시민 작가도 참전 선언을 했잖아요. 노무현 재단 떠나겠다 하면서 일전 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영이. 그러니까 사실 정치를 오래 했고, 그러니까 원론적인 그 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정청래 대표 여기서 한 발 물러서야 된다. 이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떠나는 이유 뒷모습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때는 한 텀 쉬고 다음 시기를 노려라. 그래야 더 큰 정치인, 더 길게 오래 정치할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하지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보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사랑은 저는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금이 네. 갔어요. 다시 이어붙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네. 겨뤄야 되죠. 자기 정치 생명 걸고 붙지 않을까. 그래서 예. 차기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선이 돼야 되겠죠. 그걸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기로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믿는 건 당원이라고 보여져요. 권리 당원. 이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제 수도권 경선이 이제 그 근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경기도지사.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친청과 친명으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좀 비교적 구도가 뚜렷하게 후보가 나뉘어져 있던 곳이 이제 경기도였던 것이잖아요. 이제 이른바 친청계에 가까웠던 인물은 이제 추미애 후보였고 친명계와 가까웠던 인물은 한준호 후보였던 것이고 그렇게 이제 구도가 좀 분명하게 나눠져 있던 곳은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도인데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외부로 흘러나온 이제 최종 결과들 보게 되면 한준호 후보의 당원에서의 득표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확인이 됐던 것이니까 이렇게 세 대결로 갔을 때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당원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제가 봤을 때 깔려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이른바 약간 전면전 모양새로 가는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통령 목요일날 귀국하죠. 네. 나 그게 진짜 궁금해진 게 또 생겼어. 정청래 대표 나갈까요 서울공항에? 아니 근데- 왜냐면 이게 환송할 때
출국할 때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환송길에 안 나갔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당시에 아, 이번엔 안 나오는 게 좋겠어라고 했을 야. 때 제가 나가야죠. 그럼에도 오늘 이번에 굉장히 길게 나가시는 거고 선거 네. 직후에 한 번은 뵈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오히려 전북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일종의 반항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선거 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 무드를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4년에 예. 윤석열 당시 대통령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굉장히 이제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그 서천에 시장 화재 아, 났을 그때? 때 예, 예. 굳이 내려가서 90도 폴더 예. 인사했잖아요. 선거 앞두고 예.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만약에 개인의 정치를 생각을 했으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하고 붙었겠죠. 예. 근데 이후에 우리가 그 서사를 다 알겠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이는 봉합되기가 이미 어려운 지경에 예. 이르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럴 거예요. 참 정치가 미묘하고 또 어려운 게 예. 옳고 그름도 있지만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라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 아 그러네. 가 되게 심한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양쪽 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팽팽한데 예예예. 탁 뭔가 넘어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참 힘겨루기 내지는 눈치 싸움이 진행되겠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야라는 소리를 듣는다면은 또 정 대표가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고 예. 정 대표 입장도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김재현 정치쇼 화요일 3부 마곡동 현자클럽 계속됩니다.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했습니다. 진짜 극찬. 아니 월드 클래스 제일 좋은 거 극찬.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한민수 의원도 이거는 그냥 저 언론에서 누구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몸 낮추기다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우회적으로 좀 깎아내린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 정말 칭찬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한민수 의원은 얘기했거든요.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 근데 칭찬 맞지. 월드 클래스 제일 좋은 거 진짜 칭찬한 건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디 계시죠? 지금 이태리인가요? 이탈리아. 예? 피렌체. 네, 피렌체. 이제 로마로 가서 교황 만났죠. 다시 로마 바티칸에 갔죠. 예, 바티칸에서 저 교황을 만나고 나서 이 영상을 딱 보았으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이면 정 대표가 이거 정말 나를 이렇게 칭찬하는구만 하고 흐뭇했을까 아니면은 뭔가 좀 기분이 나빠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너무 꼬인 거예요? 아니 그 맥락과 서사를 알고 있어야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딱 그 문장만 떼놓고 보면 칭찬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우리 회사에서 저희 네. 회사에서 국장한테 맨날 번번이 대들고 앞에서는 이렇게 국장이 더 오래 회사 다니겠어요? 내가 더 회사 오래 다니겠어요? 이러다가 갑자기 그걸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심지어 공개적으로 국장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국장 역시 리더십이 월드 클래스예요. 타사에서 다 인정하더라고요. 이러면 그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를 해석 투쟁을 하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지능의 문제 아니야? 정치까지 갈 것도 없이 이걸 해석 투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거 언어 영역 시험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그러면은 김 사장님 해석은 이거 약간 대통령 돌려서 이거 뭐라고 표현해? 이거 비판이라고도 그렇고 우회적 비판이라고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놀린다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저는 해야 그렇게 되나? 생각한 게 네. 비판은 조금 추상적인 게 좋고 예. 칭찬은 구체적인 게 좋아요. 그렇지. 말 되네. 근데 이 칭찬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서 뭘 했는데 이걸 잘하셨다가 예. 아니라
되게 두루뭉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른바 방금 말했던 진정성 그런 데 대한 의심을 받는 거겠죠. 약간 뭐, 놀린다는 놀린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아니, 되지? 놀리기까지야. 뭐 예. 이제. 아니,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나 대통령 이렇게 칭찬했다. 예. 라는 이 스택 쌓기? 그럼 대통령 이거 기분 나빴을 거다 이거 듣고. 아니 뭐 기분 나쁘기야 뭐 하겠습니까? 예. 별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좀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예.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이제 긴장 관계가 있던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들었을 때는 이렇게 이제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 국면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메시지를 남기고 갔고 또 중간에도 메시지를 남겨서 조용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귀국했을 때 공항에 오거나 만나는 것들을 이제 순조롭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예, 정청래 대표 이제 오라고 예, 하게 예. 되고 그럼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 정리가 됐다는 의미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발언을 이제 했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공항에 청와대에서 요청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귀국할 때도 왜냐하면 그 대통령 마음이 이제 굉장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이 월드클래스 반에도 기분 안 좋았을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요- 대통령이. 맥락상에서 아니 봤을 왠지 때 저는 윤 실장 했던 그 얘기 있잖아요.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고 비판은 추상적으로 해야 된다. 나 그 말이 딱 들어오긴 해 왠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나서 기조는 제가 봤을 때 정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여러 어쨌든 뭐 해석이든 공세든 있는 걸 떠나가지고 예. 이재명 대통령과 뭐 이제 그렇게 갈등이 있는 것을 노출하지 않는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한다. 맞아요. 근데 대통령의 어떤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충분하게 외부에 알리는 기조로 간다. 이제 이것을 정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하에서 이제 이 메시지도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죠. 이제 순방 중에 정청래 대표가 이제 뒤늦게 내가 정말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내가 그 화답을 했구나, 응답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라도 꼭 대통령하고 통화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제 긴밀하게 통화를 해서 제가 이런 점을 잘못 알아들었고 굉장히 그 메시지 실수를 했다. 대통령의 뜻을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물밑에서 정말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고서야 이전에 우리가 공개된 맥락 속에서 이 월드클래스라는 정청래 대표의 갑자기 예. 갑작스러운 칭송과 명비어천가를 보자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사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황을 넘어서 불쾌할 수 있는 메시지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유시민 전 장관이 어제부로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됐다는 거는 속된 말로 잘렸다는 거죠. 내가 그런 건가? 자기가 본인의 요청하는 요청. 식으로. 본인이 요청해서 해촉됐다고 직접 밝혔는데 유 전 장관이 재단 후원회원들에게 보낸 서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에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윤 실장 전당대회 국면에 내가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해도 되는 아니 거죠? 예컨대 제가 그동안 뭐 본의 아니게 이런저런 말로 오해를 불러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촉을 부탁했습니다가 아니라 예. 앞으로 내가 많이 무리를 빚을 텐데 각오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유시민 예. 작가는 그쵸 제 개인 호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직선적이고 예. 날카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당의 정치라는 게 지금 국회의원이 한 170여 명 있는데 네. 최근 이 이슈에 입 여는 사람들 한 10명? 그다음 이제 뭐 원외 최고위원, 예. 유튜버, 예. 인플루언서가 국면을 이끄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되게 참 예. 희한한 상황인 건데 네. 그 중에 이제 대표 선수 중에 한 명인 유시민 예. 작가가 이렇게 말하자면 참전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거니까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화해하면 되게 안 좋을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전당대회를 보면서도 되게 안 좋게 보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정치가 되게 뭐랄까 이상하게 되는 것들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은 빠져 있고 입 다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책임하고 권력이 유리되는 거잖아요.
이 유튜버들이나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책임 안 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우리가 막 요즘도 관심 있어 한 게 김어준 뭐라고 하지? 네. 뭐 매불쇼 신다며 이런 게 더 네. 전당대를 앞두고 관심 있어 하잖아요. 이동영 작가 어제 뭐라고 그랬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아 근데 유튜버는 방심이 안 가거든. 그러니까 책임도 별로. 그러니까 안 이 지고, 여당의 지금 8월에 있을 8월 17일에 전당대회가 예. 그러니까 여당 내부의 그러니까 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 외곽에 있는 그 빅스피커들까지 다 참전을 하는 이제 아마 큰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총력전. 진짜 그- 총력전이네. 양측 그리고- 유튜버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시민 네. 작가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제 개인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연임 도전할까 말까 개인의 그 정치 그 행로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주변인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까지도 생각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마음이 복잡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나 그쪽 이제 여권의 스피커들이 내세우고 있는 게 친석계라는 말이잖아요. 예. 새로운 조언인데 이게 대통령을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친석계라는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예. 국무총리를 예. 그 대신 내세워서 예. 일종의 대리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최고 수위 전면전으로 이제 가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친석계는 사실은 뭐 김민석 전 총리를 이제 지명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친청계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를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네이밍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한번 해볼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친석계라는 이름을 만든 것이지. 왜냐하면 친명계라고 불리게 되면 이건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 때문에 친명 친청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친명을 빼고 친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쨌든 그 정권과 대결하는 양상을 예. 최소화하려고 하는 예. 네이밍이긴 한데 지금 뭐 이게 보게 되면 유례 없는 이제 정권과 여권 지지층 기반과의 대결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네요. 어차피 대통령이 전당대회 개입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대통령이 들어오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 네네. 친명 친청으로 안 하고 친석 친청으로 간다. 이런 전략이겠군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현직 그 최고 권력자가 무서운 이유는 뭘 되게 하는 게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항상 안 되게 얘기하죠. 할 수도 예.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 도전을 하고 끝내 당선이 된다. 예. 그럼 그 이후에 더 재미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예. 이게 예. 이겨도 이기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대통령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 정청래 아니, 대표가 이 상황에서 당선되면? 그래서 대통령만 여권에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긴 사람들도 네. 그럼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예. 그것도 부담스럽죠. 그렇지. 그래야 되겠죠. 집권 말기도 아니고. 네, 임기 초반에 예. 그럼 대통령은 어떤 생각 하겠어요? 이 그릇 깨고 새 그릇 만들어야 되겠네? 이런 진짜? 생각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 충분히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임기 초반 내가 국정 지지율 굉장히 높았을 때도 당청 관계가 이랬고 네. 그리고 지금 판판이 이슈마다 대통령 청와대가 좀 물러섰잖아요. 대통령 물러섰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임기 이 중반으로 가면 더 그런 양상이 심해지겠죠. 이게 참 묘한 게 아까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뭐 기시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하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약간 민심의 지지를 더 얻은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명분이라는 예, 게. 예. 근데 그럼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 간의 이런 갈등을 보면은 정청래 대표가 진짜 만만찮아 보이잖아요. 예.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을 예. 정도로. 예. 근데 또 정청래 전 대표가 대통령이 아니고 최고 권력자 아니면 보통 민심의 등에 업고 있는 건데 예. 민심이라기에는 애매해. 애매하죠. 당원심은 네. 맞지만은 네. 전체 민심이 정 대표가 그래도 낫네라고는 판단이 안 된단 말이죠. 전체 민심은 뭐 좀 그게 이 복잡한 대통령 상황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네. 김무성 그 정의와 유승민 3연승 했을 때도 보면은 약간 그 사람들이 민심을 좀 업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선이. 네. 근데 이건 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민심을 체크해 본 건 아닌데 민심은 그래도 정 대표보다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뭐 오락가락하는 건 있지만은 이재명 중도 예. 확장의 이미지를 그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한 거고 예. 정 대표는 우리의 정체성 이쪽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장동훈 대표를 향해서 사퇴해라 뭐 이런 압박들이 좀 있는데 어제 또 최고위가 난리가 났죠?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민심을 따르는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난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 물러나줘. 이러면 물러나야 하나요?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정당을,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장 대표의 그냥 눈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실패입니까? 뭐 이런 건데 리얼미터 어떻게 나왔길래 그래요? 리얼미터가 6월 11일, 12일 전국 1,2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ARS 방식으로. 예. 여기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예. 44.3,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8.0, 예. 무려 6.3%포인트 격차로 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네요. 그죠? 네, 이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예. 근데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을 보면 네. 그거는 6월 9일에서 11일 조사한 건데 전화면접 조사고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9. 그것도 그래도 많이 줄긴 했어요. 네. 그 선거 전보다. 예, 왜냐면 민주당은 4%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7%포인트 상승이니까 줄긴 했죠, 선거 전보다. 그러니까 이제 ARS는 워낙 이제 민감도 높은 분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이제 작은 상황 변화, 전국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받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이 지금 내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니까 여권층들이 또 여당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크로스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이에요. ARS에선. 근데 이제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중도층들이 많이 표집되는 사람 면접 방식,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격차는 이제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흐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올라가는 흐름들은 있는 것인데. 흐름은 맞다. 근데 이제 야당의 정당 지지율은 제가 이전 다 보게 되면 야당이 이제 뭔가 대안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여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건에 대해서 여건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공세 또 여건에 대한 실망 이것이 겹쳐지면서 이제 야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최근에 본인의 역할로 이제 올라간 것이냐. 이제 여기서 또 여기도 해석 투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여당의 전당대 앞둔 내용 요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죠. 있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진짜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러니까 반짝 상승한 것은 6.3 그 지방선거 재보선에서 이 천신만고 기사회생 천우신조 3인방 있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 유희동 국민의힘 그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 3인방 때문에 보수에 대한 약간 기대감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커져서 그런 것이지 그 3인 다 장동혁 대표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신의 공으로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뭐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싶겠지만 장동혁 대표 그러면 그럴수록 약간 결말이 좀 이게 지금 약간 이제 교착 상황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야당의 이제 지표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당에 대한 이제 공세, 여권에 대한 공세할 수 있는 소재들도 이제 많아졌어요. 이제 부정선거 등등 통해 가지고 또 여권에 이제 지금 논란들이 있는 상황에 정당 지지는 올라가고 대통령 부정 지지는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물러나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상황. 그래서 얘들아 그야말로. 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침 회의보다 어제 5시 30분 회의가 더 조금 쇼킹했달까? 재선거. 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공세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야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는 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야당 회초리인데 회초리가 너무 더럽거나 가시가 박혀 있으면 회초리를 못 드는데 웬만하면 회초리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오세훈, 유희동, 한동훈 뭐 이런 저기도 있으니까 이 회초리를 들까라고 하고 있으면은 전방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면 재선거 1.4가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정략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여당하고 대통령이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건 맞지만은 네. 이 대통령이 뭐 시켜가지고 했다라는 식으로 연결시키려면은 부정선거라는 고리가 없으면은 이게 직접 연결이 안 돼요. 네. 네. 근데 그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가? 인 것이고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이 이야기 좀 하자면은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상한 게 의총 계속 미루고 있고 네. 뭐 안 나오다가 갑자기 최고위 해가지고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니까 당 대표 말 다르고 원내 대표 말 다르고 그리고 이 앞뒤도 이상한 게 저기 대구하고 예. 경남도 네. 투표용지 부족한 데 있었어요. 예. 그럼 거기 왜 안 해요? 이겼잖아. 이겼으니까 그럼 네. 광주 전남은 예?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겼다고 네. 이겼으니까 안 하면 서울은 왜 해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싫으니까. 뭐 이상해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또 투표용지 부족이 아니라 예. 그 숫자 같은 거 예. 그걸 가지고 건 거고 네. 이게 그리고 예. 모르겠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예. 되게 곤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되면 예. 당신이 이거 가서 해준 건데 네. 뭐 어떻게 된 거냐. 알겠습니다. 아 이거 뭐 저 전면 재선거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오 시장한테 물어는 봤나? 예? 안 물어봤대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거죠. 오 시장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을 건데. 예, 그렇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 또 겨우 이긴 서울시장 선거 또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겠습니다. 오늘 마곡동 현자 클럽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의 현자 윤태곤 실장, 김지원 사장, 윤희용 대표였습니다. 직책이 다 높아요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